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송승현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리티브 ETF가 보유한 종목들의 2022년 1분기 실적과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종목들의 1분기 실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형 성장 가운데 밸류체인 속 엇갈린 실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매출은 모두 다 같이 성장했지만 순이익단에서는 밸류체인의 유행에 따라 엇갈리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리튬 같은 광산 회사들은 마진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배터리 중간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중간재 기업 역시 양호한 마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배터리셀 업체 혹은 완성체 업체들의 경우 일부 이익 부진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는 올라간 원자재 가격을 다음 밸류체인에 그대로 전가하지 못하면서 마진 감소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세부 밸류체인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튬, 코발트 등 소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튬 업계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표적인 리튬 생산 기업들인 강봉 리튬과 수저우 TANA 모두 2022년 1분기 실적이 CATL보다 최소 5억 위엔, 최대 20억 위엔이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대장주 강봉 리튬부터 보시겠습니다. 강봉 리튬의 1분기 순이익은 54억 위엔, 한화로 약 1조 16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순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0%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한산 리튬과 리튬 하이드록사이드가 4월 들어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지연되어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리튬 소금 가격 역시 이전 상승폭에 비해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강봉 리튬의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장기 실적 전망 역시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실 밸류체인은 원자재와 완성체의 중간에 위치한 중간재인데요. 그중 양극재 기업의 실적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중간재 경우 관행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다음 밸류체인에 전가할 수 있기에 실적 역시 양호하게 유지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기업은 닝보 롱베이라는 양극재 기업인데 2022년 1분기 실적은 3.62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상승했습니다. 마진은 소폭 하락했지만 증설로 인한 평균 가동률 하락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해액 대장주인 광저우 천사 첨단 신소재 역시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첫째,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전해액 출고량과 둘째, 전해액 전해질 생산량 증가로 인한 수직 계열화 완성도 재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해질 수직 계열화의 경우 증설 물량 양산이 시작되며 연내 자립률 100% 달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익률 추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인 인산철 역시 적극적인 증산으로 인해 추가 캐파 확보가 기대되고 있고, 따라서 출고량과 이익 비중 역시 크게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비업체인 오시레드 인텔리전트 이퀴먼트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성장했고 이익 역시 전년 동기비 73% 상승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영업이익 마진이 전년 동기비 0.27%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요인보다 회사 자체적인 원인이 큰데요. 이는 장비 다음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인텔리전트 로지스틱스 시스템, 즉 물류 분야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향후 생산 설비 확충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마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공장이 위치한 우시 지역이 중국 정부의 감염병 집중 관리 지역도 아니기에 생산 및 물류에서도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반면 2차 전지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배터리 셀 업체의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영역이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리티브 ETF에는 CATL, 이브에너지, 거시안, 소나다 등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년 동기비 마진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진 하락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전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제품 가격도 인상해 다음 밸류체인에 상승분을 넘겼어야 했는데 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장주 CATL부터 보실까요? 특히 대장주인 CATL의 경우 실적이 시장을 크게 하회한 것이 큰 충격을 줬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4%나 증가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세를 충분히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마진은 오히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마진 하락세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커지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패닉셀에 대한 우려가 한때 커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원자재 가격 전가가 2분기 실적에서는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마진 훼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훼손된 부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다음은 완성차 비아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비 63% 상승했는데 순이익은 무려 240%나 상승했습니다. 보조금 축소로 중저가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ASP, 즉 대당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3월 내연 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면서 오히려 한 대당 순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서 기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고정비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원가 상승 부담금을 상쇄시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부문 역시 락다운이 급증했던 상해에 있지 않기에 생산이 원활했다라는 점 역시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향후 비아디의 전망은 긍정적인데요. 무엇보다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까지 일부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저가 모인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가격 인상분이 2-3개월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수익성 역시 당분간 양호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직면한 두 가지 변수, 즉 원자재 가격 및 락다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자재 가격 인상의 경우 2분기 이후 가격 인상분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훼손됐던 마진이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락다운의 경우 2분기 생산까지 영향을 미쳤기에 단기적인 위축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으나 시장에서는 이후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배터리 원자재 가격 급등이 얼마나 급식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리튬 종류인 탄산리튬과 수산화 리튬 가격을 보시면 톤당 8만 위안이었던 작년에 비해 최근에는 45만 위안까지 상승했는데요. 사실상 1년 새 8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코발트나 니켈 등도 2배 이상 상승하면서 배터리 셀 기업들의 영업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 배경에는 결국 수급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밸류체인별 증설 속도 차이에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시장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배터리 셀 생산 역시 덩달아 올랐고요. 이에 따라 원자재 수요 역시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공장은 약 2-3년 정도면 증설이 가능한 데 비해 원자재를 채굴 및 생산하는 광산 혹은 호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원자재와 중간재의 증설 속도 불균형으로 한쪽의 가격이 결국 폭등한 셈입니다. 이 외에도 니켈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상해의 락다운 역시 1, 2분기 중국 자동차 업계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해에 있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와 상해자동차의 공장이 있는데요. 락다운으로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면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술했던 CATL의 부진 역시 이 락다운에서 기인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위축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그 후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차나 전기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테마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기적으로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치는 글로벌 시장 내 순수 전기차의 침투율인데요. 작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에서 순수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은 4%로 여전히 지극히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에서는 이 수치가 2030년까지 26%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장기 판매량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라 이러한 상승세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 장기차의 경우 자율주행 등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더욱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의 유일한 동력원은 2차 전지이기에 하이브리드 등에 비해 월등히
배터리 탑재 용량이 큰데요. 이로 인해 배터리 수요 역시 9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 중에서도 중국 전기차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배터리 업체가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응급제, 전해질, 장비, 전구체 등의 영역에서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제의 경우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에도 편입되어 있는 푸탈라의 경우 흑연화 설비 지급률이 무려 90%로 업계 평균 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시레드로 대표되는 배터리 장비 기업 역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엔지니어 인력도 풍부하고요. 인건비도 저렴하며 인력 증가 역시 상대적으로 원활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센티멘트가 악화되면서 주가 하락이 극심했고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내 20종목들의 회계연도 2021년, 22년, 23년 확정 및 예상 순이익을 가중 평균한 값의 추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우상향 트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일부에서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테마 전반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관찰됐는데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차이나 전기차 테마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전망치 수치 자체는 크게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어닝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매우 낮은 상황인데요. 12개월 선행 PER은 22배고 향후 12개월 PER을 12개월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인 PEG라는 수치는 0.4배로 두 수치 모두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최저 기준을 기록하는 이유는 전기차 테마 외적인 요소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적 통화 정책과 상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의 봉쇄 장기화 등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글로벌엑스 홍콩에 상장된 기타 중국 혁신 테마 중에서도 가장 기대감이 높은 테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차이나의 컨슈머 브랜드, 클린 에너지 등과 비교했을 때도 매출 이익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PEG의 저평가 폭이 매우 큰 편인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한 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테마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아직도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보유 종목들의 1분기 실적 및 시황 점검을 해봤습니다.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한 마진 축소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이나 전기차는 여전히 성장성이 높다는 점, 아직 매력적이라는 점,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점 역시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